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이제 2026학년도 수능을 앞둔 시작해 OT를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 말 그대로 제 커리큘럼의 모든 강좌의 시작점입니다. 시작해. 그러니까 수능 영어를 이제 막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영어의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한 강좌인데 올해부터 이 강좌에 부제가 붙었어요. 그게 뭐냐? 정식 종합 영어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작해는 제가 이제 품사편이라고 해서 영어에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문법 용어 있죠. 문법적인 거. 용어 위주로 정리를 좀 해드리는 파트가 있었어요. 저한테 영어 수업을 1년 동안 쭉 듣게 되면 많은 경우에 저는 이제 문법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문법 수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문법 용어를 좀 쓰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구문 수업이나 독해 수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저는 문법 용어를 별로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N수생이 아니라면 제 수업만 1년 동안 내내 듣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학교에서 영어 수업도 들어야 되고 뭐 경우에는 뭐 다른 뭐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학원을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문법 용어의 틀에 맞춰서 영어를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문법 용어는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문법 용어를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요 강좌에서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장편이라고 얘기를 해서 문장의 해석법. 요건 이제 그냥 단순한 문법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find라는 동사라도 어떤 형태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대시 들어가더라도 문장이 어떤 자리에 대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조금 가졌습니다. 작년까지 2025학년도까지 시작해는 요거 두 개의 파트가 다였어요. 사실은 수능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 아무래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들을 때 저는 이제 이 강좌를 기초 강좌로 만들어 놓고 이 강좌를 통해서 기본기 닦아 놓고 그 다음에 영어에 좀 더 중요한 것들을 쌓아 나가야 수능 영어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게 목표였지만 실제로 수업 듣는 학생들은 또 이제 그런 마음만은 아닌 경우들이 많잖아요. 당장 이 강좌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성과가 났으면 좋겠고, 특히나 인강을 들을 때는 뭐 이게 내신용 인강이 아니니까 내신도 내신이지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종합적인 걸 다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올해 두 가지 항목을 추가했어요. 실제로 모의고사가 영어는 두 파트로 이루어지죠. 뭐요? 듣기와 독해 파트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에도 듣기편과 독해편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요 강좌에 정식 종합영어라는 부제를 붙인 거예요. 종합영어라는 부제를 붙인 겁니다. 올해 추가된 듣기편과 독해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마무리해보죠. 앞쪽에서 품사편과 문장편에서는 어떤 걸 배우는지 얘기를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수능 영어는 듣기 파트 총 17문제, 배점은 37점이죠. 그리고 독해 문제 총 28문제입니다. 배점은 67점이고 63점이고요. 왜 이러냐? 거기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좀 나누어지는데 그냥 덮어놓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듣기와 독해부터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장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것, 문장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들어서 내용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걸 좀 쌓고 난 다음에 뒤에서 듣기편과 독해편을 배울 텐데 올해 배우는 듣기편과 독해편은 2024년에 치러진 고1 3월 모의고사를 토대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내는 수능 문제와 형태를 똑같이 맞춰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유형의 문제들 이렇게 접근하면 되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그렇게 풀면은 어떤 유형의 문제를 맞힐 수 있어. 이런 것도 이제 보여주는 파트들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총 4개의 파트로 강좌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당연히 강좌 수가 조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좌 수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구할게요. 총 각 파트 다 합쳐서 저는 35강으로 강의를 구성을 할 겁니다. 35강이면 엄청 많네 싶겠지만 한 강의 길이가 30분 정도일 거예요. 아무래도 뭐 다른 과목과 다르게 이 시작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영어 자체가 이제 기초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일 거란 말이야.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업을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영어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그런 친구한테 긴 집중력을 요구하는 건 힘들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이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 강씩을 진행을 좀 할 거예요. 한 강씩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올해 이제 작년과 또 달라진 또 다른 부분이 있으니 작년에는 품사편이 조금 길었어요. 품사편이 좀 길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루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 이게 아무래도 문법 용어 설명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재밌어 보이는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딱 봐도 이제 내용이 그렇게 재밌어 보이진 않잖아요. 막 듣다가 지치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올해 그래서 품사편을 대폭 줄였습니다. 품사편을 대폭 줄였어요. 대신에 뒤에 이제 듣기편과 독해편에서 조금 더 실전적인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시작해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아니 책 앞쪽에 쭉 보다 보면 뭐 비동사의 부정어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동사가 들어갔을 때 의문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막 이런 것부터 막 설명이 나오니까 꼭 이것도 성적대가 애매한 친구들이 내가 이 수업을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수강 대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수강 대상 N수생들 기준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N수생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예 5등급 이하야. 그럼 들으시면 됩니다. 5등급 이하면 요 강의 들으시면 그냥 딱 맞아요. 5등급 이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능 영어를 기준으로 얘기했어요. 5등급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5등급 이하예요. 5등급 이하. 5등급 이하. 5등급 포함입니다. 지금 수능 영어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5등급이면 50점대의 점수죠. 이 점수대면 사실은 기초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점수거든요. 선생님 그래도 저 완전 노벨 아니에요? 아니 완전 생 노벨입니다. 5등급 이하면.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친구들. 초반에 듣다 보면 비동사 나는 이 정도는 아는데, I am a teacher의 반대 I'm not a teacher 뭐 이 정도는 아는데 싶겠지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빠져있는 구석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N수생이 아닌 네가 예비 고3이야. 그러니까 현재 고2인 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4등급,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4등급도 조금 이제 점수를 나눠서 65점 미만, 60점 이상부터가 4등급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말장난처럼 들리겠지만 65점 이상이에요. 뭐 65점, 6점, 60점대 후반 정도 나와. 그리고 시험에 따라서는 3등급 정도 나와. 하면 이것보다는 이제 괜찮은 수업부터 듣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요 점수 미만이면 전부 다 사실은 이 강좌부터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강사야, 나는 예비 고2인데, 현재 고1인데, 그럼 어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네가 그냥 4등급부터는 다 이 강좌를 들으면 됩니다. 됐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를 고1도 이제 4번 보잖아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1년에 2번만 보는 학교들도 있는데, 한 번은 내가 그래도 3등급이 나왔어. 혹은 3번 정도는 3등급이 나왔어. 근데 한 번은 4등급이 나서 한 번이라도 4등급이 나온 적이 있으면 그게 2등급인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보통 모의고사 등급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1년 중에 네가 제일 잘 봤던 모의고사 등급을 네 등급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일 못 봤던 게 내 등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학습할 때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인간이 자기 객관화가 힘듭니다. 그리고 감히 좀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하신다는 거 아는데, 지금 이 강좌에 OT를 기웃거리면서 나는 영어의 기초가 약하니까 정말 기초 강의부터 들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소위 얘기하면 지금 당장은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일수록
메타인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진짜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 판단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올해 제가 수능 이후에 받았던 DM 2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제가 이제 포인트만 몇 개 잡아볼게요. 작년 수능에서 5등급이 떴던 친구예요. 작년 수능에서 5등급이 떴던 친구입니다. 원래 이제 운동선수 했다가 좀 공부를 했는데 참 잘 안 됐나 봐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가 특히나 점수가 안 나와서 수능 5등급이 떴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반수했대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나왔나 봐요. 근데 완전 이제 뭐 육모 정도부터가 아니라 중간고사 이후부터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대학 중간고사 5월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시작해 시리즈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어봐 시리즈까지 쭉 연결해서 들었어요. 육모는 여전히 4등급이었대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5월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공부해서 등급을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냐면, 작년 6월 모의고사가 참고로 말씀드린 역대급 난이도였습니다. 이 평가원에서 이런 난이도 시험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1등급이 1%대. 미친 시험이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던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육모 4등급이었습니다. 당연히 불안할 만해요. 왜냐하면 뭐 5월부터 시작해서 시작해 막 비동사가 어떻고 막 동사의 부정문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런 너무 기초적인 것만 배우고 있으니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판단을 잘했죠. 알바노, 남이 뭐라고 하는 알바노라는 정신으로 그냥 끝까지 달려서 구모 3등급 받고 결국은 수능 2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세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도 그것도 5월부터 시작해서 불과 한 5, 6개월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학습을 해도 이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결국은 이화여대 최저를 맞출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합격하셨기를 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보여드리는 거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항상 기초 강좌를 처음으로 듣게 되면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고민이 이거거든요. 이 강좌에서 내가 얻을 게 있을 것 같은데라는 게 마음 한구석에 있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게 한구석에 있더라도 계속 이 강좌를 내가 들어도 될까를 의심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이겁니다. 급한데 여기서부터 해도 될까?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5, 6개월 만에도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뒤에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7월 전역하고 4개월 준비한 학생이에요. 5, 6등급 현역대.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높은 확률로 이 친구도 잘 나왔을 때 한두 번 정도 5등급이었을 거, 거의 대부분 6등급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거의 바닥이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별로 생각할 생각 없이 시작해부터 괜찮아 문장편까지 간 겁니다. 딱 두 강좌 한 거, 두 강좌. 그러니까 딴 거 한 거 없어요. 교재 내 모든 문장 완벽하게 해석. 문장을 눈으로만 읽으면 안 되는데도 자꾸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보통 그렇죠. 손으로 쓰면서 했다. 제가 그것도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해하는 연습도 했다. 결국은 육모에서 70 초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 육모 역대급으로 어려웠다고요. 수능도 3등급을 받아냈습니다. 딱 시작해랑 괜찮아. 기초 강좌 2개 듣고 한 거예요. 이건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물리학 강의를 하고 계시는 김성재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기초라는 건요, 쉬워서 기초가 아닙니다. 중요해서 기초입니다. 원래 기본과 기초라는 건 그래요.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잘 다져져 있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수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지금 이 정도 등급대에 있는 학생들이면 1강을 좀 들어보고 나한테는 이거 좀 쉬운데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무조건 이 강좌 끝까지 따라오도록 하세요.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성적으로 여러분들께 허튼 소리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 영어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식이 이 강좌가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왜냐? 올해는 수능 영어를 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에 조금 더 더해서 수능 영어의 실전적인 내용까지 다 넣어놓는 말 그대로 종합 영어로 강좌를 준비를 했거든요. 믿고 따라오시면 수능의 그날이 반드시 여러분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본 수업 품사편에서부터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30분씩 35강만 투자하십시오. 수능 영어의 기초, 기본을 닦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겁니다.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